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네.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2014년 재선 당시 선거자금 받았다는 그런 게 말로 증언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문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말고도 뭐 대장동 비리 말고도 성남 FC라든가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검찰에서 다 꺼내놨는데 예. 이것을 언제 발표하느냐 그 시기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도 그런 정보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뭐 당연히. 이재명도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 갖고 대응하겠지만 비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 변화에 자기들도 기민하게 뭔가 대책을 플랜 B를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고 리더십 교체에 대비해서 비명계의 젠걸음들이 아주 빨라지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네. 1차적으로는 이낙연계 좌장인 설원 의원이 총대를 맨 것 같아요. 네. 서른 의원이 총대를 맬 걸로 다 예상이 됐죠. 왜냐면 계속 그 서른 의원이 뭐 밑자락을 좀 깔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그 당대표 경선 때도 뭐 이분은 이 컷오프 됐습니다만 그때부터도 이재명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 당신 나오면 사법 리스크고 당이 그거 말려 들어간다. 계속 얘기했죠. 임계철선이란 말도 아마 서른 의원이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물론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한 거예요. 떳떳하다면 차라리 내려놓고 당 대표를 내려놓고 혼자서 이렇게 이 대응을 해서 돌아와라. 그러면 진짜 내려놨을 때 바로 박수를 칠 거다.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들은 측근의 비리가 있을 때 사과부터 했다. 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DJ, YS 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과부터 했죠. 일단 그게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라든지 이때부터 거리를 두고 검찰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리를 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른 의원도 그렇지만 지금 비명계 여러 그 계파 모임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28일에는 이낙연계 연대와 공생 여기 있어도 그렇고 29일에 있었던 반성과 혁신 토론회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을 했죠. 다 비명계들인데 네네. 거기에서는 특히 사당화 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사동화라는 게 뭐 이재명 사동화지 뭐 다른 사동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 분위기를 알잖아요. 왜 당이 움직이는 게. 지금 예산국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이. 왜냐면 지금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느냐가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총선 바로 직전에 한 3개월 전에 무슨 예산 얼마 땄다? 이거 홍보하기가 쉽지 않지만 올해 예산을 딴 것 갖고 1년을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지역구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중요한 예산국회라는 거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총선을 그렇죠. 앞두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건 자기 방탄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이재명 방탄이죠. 이재명 구하기죠. 매가지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그거와 관련돼서 사인이 내려오고 매일 노평 한민수 뭐 논평 이런 걸 보면 맨날 이재명 관련돼서 사법과 관련된 검찰 비난하고 윤석열 비난하는 걸로 점철돼 있으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암만 그래도 지금 당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만 지금 저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수군수군 되다가 어저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예. 뭐 한두 사람이 그냥 계속 얘기하면 그냥 개딸들이 그걸 공격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10여 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당대표 어떻게 이후에. 보면 반명 비명 세력이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집단화돼 가지고. 집단화됐다. 집단이. 예, 예.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어저께 한 말들을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현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팬덤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개딸들 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종민은 아니 1,000원 뭐 계속 내면서 동원되는 당원들한테 어떻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주냐. 이것도 개딸들 얘기죠. 그 다음에 김영배 의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점점 큰 판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결단을 할 때가 온다는 느낌이 든다. 결단을 결단을 할 때. 자, 이게 무슨 결단이겠습니까? 이재명 잘라버려. 이재명가 손절하는 결단이겠죠. 연말이라는 게 결국은 그쯤 해서 12월 중순쯤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종료가 되니까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검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소환 수사에 나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다 보면은 결단할 때가 오는 거죠. 지난번에 저 선배님하고 말씀 나눈 게 그거지 않습니까? 첫눈이 올 때 결단을 할까? 봄꽃이 필 때 결단을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혹은 증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이재명이라든가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사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당 편드는 사람들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네. 검찰은 뭐 자기들 얘기대로 정치검찰이고 윤석열 검찰이 이 정치 탄압하기 위한다. 그렇게 뭐 비난할 수 있지만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한테는 구속영장을 내주는 판사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안의 증인이라든가 증거가 명백할 때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증이 될 때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보면 자 유동규 폭로 이후에 남욱이 폭로하기 시작했잖아요. 남욱이 아예 민주당 쪽 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뭐야 내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잖아요. 남욱이 네. 직접. 그런데 논평들을 보면 사실상 남욱이나 유동규와 폭로함으로 남욱이나 유동규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욱이나 유동규를 공격하는 게 검찰만 공격을 해요. 예. 다 회유해서 이렇다. 이 사람들이 저 풀려나려고 이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유동규와 남욱의 이 건드리지 않으려고 더 이상 폭로 더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됐다가는 더 큰 폭로들이 이어질 것 같다. 예. 이런 어떤 이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튼 뭐 28일에 있었던 이낙연계 연대와 공성에서도 김철민 의원이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당화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4년 뒤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 사실 지금 국민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홍정학 의원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당이 성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29일에 있었던 반성과 혁신 토론에서도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뭐 오기영, 정춘숙 의원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박병석 의원 네. 전 국회의장까지도 나와가지고 당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가감없이 했어요. 예. 특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당의 엄격한 규율, 그러니까 당론 투표에다가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겹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매 순간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신 투표를 못하고 그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창피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런 스탠스를 밝혔어요. 나는 비판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은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론 이런 거 하지 말자. 크로스보팅 하자. 소신껏 하자. 그래서 사실 이재명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당론으로 막 방탄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재명의 당대표 본인은
구속이 되더라도 감옥에 가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래도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 리더십이 교체되는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뭐 봄꽃이 아니라 첫눈 내리는 연말 거사설이 더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이제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친문. 그렇죠. 부엉이. 예, 부엉이 부엉이 모임. 21호고 23일 여기는 1박 2일로 나름대로 센 워크숍을 했네요. 네네. 전해철 그래서 뭐. 전열을 정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했고 특히나 이제 거의 눈에 띄는 게 전해철이에요. 예. 전해철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 이재명과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맞붙었고 또 그 당시에 왜 해경공 김 씨와 관련해서 고발한 주체가 바로 전해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모이면서 사실상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즉 이재명 이후에 그럼 누가 당을 추스릴 거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쪽에서 지금 발빠르게 젠걸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낙연이 지금 나설 거냐? 또 민주주의 4.0이 발빠르게 나서는 것도 이러다가 문재인 구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 다음엔 문재인으로 갈 텐데 문재인으로 가는 어떤 그 길목을 이재명과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친문을 완전히 결속시키면서 이 당을 친문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지금 민주 4.0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일 연대와 공생 이낙연과 한 것도 뭐 이낙연의 귀국과는 복귀와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낙연 복귀에 이 판을 깔은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정세균 전 총리도 전 국회의장도 지금 호남 지역을 돌면서 이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지금 넓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도 얼마 전에 또 문재인한테 가서 양산 방문해서 다 이렇게 화합을 다지고 한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연대와 공생인가요? 저 이낙연 쪽. 그게 모인다는 얘기가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현욱이랑 다 아니에요. 우리 안 모여요. 전혀 미국에도 안 가고요. 뭐 개별적으로 서른 의원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손살을 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틀릴까요? 그때도 사실은 우리 모여볼까 하지만 실제로 모였을 때 후폭풍 또 개딸들 또는 아직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커질까 이런 거리두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는 걸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이재명 이후 포스트 이재명을 지금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4분 오열되어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한테 더 치명적인 것은 김의겸인 것 같아요. 김의겸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이재명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아주 균열을 확 낸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특히 뭐 전 비대위원장인 그 박지원 계속 연일 공개가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뭐,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데 또 어젠가도 보니까 당 지도부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다. 지도부가 그런 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전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을 공격하기에는 개딸들이라든지 적극적 지지자들을 눈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신 공격하는 게 김의겸이에요. 김의겸 물론 공격 당하도 싼 만큼의 정말 이번 최악이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김의겸을 흔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이 친딸, 그러니까 개딸들이라든지 친명계들에게 사인을
그러니까 그 견제를 하는 것이 바로 김의겸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재성만 하더라도 이번에 김의겸을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에이 그래도 이낙연이 돌아오는 게 말이 되느냐. 에이 그래도 비명계가 저렇게 한 목소리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았거든요. 자락을 깔고서는 그러나 김의겸을 막 비판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개딸들한테 당하기는 싫은데 응? 김의겸을 공격해서 우회적으로 이재명을 타격을 준다라는 그런 지금 속셈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이재명계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 제 선두에 선 사람들이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이런 최고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다, 이재명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의원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직 의원들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스피커들 있죠. 예를 들자면 김어준이가 가장 큰 스피커잖아요. 김어준이 말고 더 탐사가 있죠. 열린공감 TV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종원 TV인가 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서로 지금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네. 더 탐사를 모두 다 응원하는 게 아니라 열린공간 TV가 더 탐사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같은 집단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열린공간 TV는 더 탐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게 꼭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종원 TV는 이종원 TV대로 지금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서면서 더불어 개딸들이 정청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전체가 4분 5일 되고 풍비 박산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